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낮에는 폭염으로,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여름밤의 악동, 열대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더위 먹은 소 달만 봐도 허덕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낮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 달만 봐도 놀란다 이런 얘기인데 밤에 허덕이는 게 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요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너무 덥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열대야에 대해 알아본다고요? 네, 트로피컬 라이트, 즉 열대야라는 말은 트로피컬 데이에서 나왔죠. 열대지방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인 한여름의 날씨를 우리가 이제 트로피컬 데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전날 저녁 6시부터 이튿날 아침 9시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25도 이상이 되면 열대지방의 아침 기온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로피컬 라이트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죠. 기상청에서는 2009년부터 열대야 기준을 새롭게 정립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일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새로운 기준은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열대야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낮 기온이 섭씨 30도 이상이고 밤의 최저 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인 날이 예상되면은 주의보를 내리게 되죠. 네, 참 우리가 과학 시간에도 배웠지만 여름철에 더운 이유가 태양의 고도가 높아져서 지면이 금방 뜨거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해가 지는 밤부터 아침까지 왜 이렇게 더운 걸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열대야가 발생하는 경우는요. 네. 일단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주 강하게 확정할 때입니다. 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은 한내전 아주 찜통더위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밤에는 뭐냐면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 복사에서 지표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인 복사냉각 효과를 감소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돼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고온다습한 무더위가 밤에도 그대로 남게 되는 건데요. 열대야가 발생하면 수비난 열대 지역의 밤 기온과 아주 비슷합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이 잠들기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초열대 현상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초열대 현상은 밤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만들어낸 현상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3년 8월 7일 처음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강원도 강릉시의 밤 최저 기온이 30.9도를 기록을 했었어요. 이 기온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초열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초열대가 이제 작년이었죠. 최악의 더위를 보였던 작년에도 몇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참고로 초열대는 지금까지 아열대나 열대 기후구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이 자국보다 한국이 더 덥다 이렇게 밝힌 인터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밤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 현상, 동남아시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하는데 왜 나타나는 걸까요? 그렇죠. 동남아보다 오히려 작년 같은 훨씬 더 더웠죠. 우리나라가. 이 권은태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열대 현상은 여름 장마가 끝나고 가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사이 기간에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7월 말에서부터 8월 중순이 바로 이 기간이 되는데요. 열대야는 발생 빈도로 보면 저녁이 50%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심야가 20%, 새벽이 7% 정도. 그러니까 저녁보다는 좀 적죠. 열대야가 발생하는 공간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말이죠. 저녁 열대 현상은 주로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데 위도 해발 고도가 100m 이하, 좀 낮고요. 인구 밀도가 높은 곳입니다. 반면 심해 열대 현상은 해양에 인접한 해안가 저지대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내륙의 해발 고도 8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는 저녁 열대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요. 해발 고도 300m 이상인 경우 새벽 열대 현상은 없습니다. 태백산맥의 팬바람에 영향을 받는 동해안 도시들은 열대야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죠. 팬 현상이란 산맥을 오르면서 팽창했던 공기가 다시 산맥을 내려오면서 압축돼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1990년 이후에 도시화 또는 산업화가 진행된 저희도 대도시들로 열대 현상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참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 상승이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열대야 일수는 지금까지 얼마나 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열대야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해가 바로 작년이었죠. 작년에 17.7 전국적으로 평균입니다. 이게 이제 94년의 기록과 같았는데 다음으로 2013년에 15.91, 2010년에 12.71,
2017년 10.81 순이었습니다. 네.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 5위 안의 기록이 1994년을 제외하면 전부 2010년 이후에 발생한 것이죠. 그러네요. 즉 점점 열대야 발생 일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한반도의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열대야 일수 얼마나 증가할까요? 일단 국립기상연구소 미래 예측에 의하면 말이죠. 열대야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열대야 일수는 전국적으로 따지면 평균 연간 5.1일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21세기 중반에 가면 9일, 후반에는 13.6일로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상태로 계속 많이 탄소를 이제 배출한다면입니다. 지금처럼요. 예. 지금처럼 많이 배출한다면 열대야 일수는 급속하게 증가를 하면서 21세기 후반엔 37.2일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거의 있죠. 한 달 이상이네요. 엄청난 거죠. 예. 작년에 와. 정말 더웠는데 그러니까요. 17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또 남한만을 따로 떼어내서 예측을 해보면 한반도 열대 일수 증가보다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남한 지역의 열대 일수의 경우 21세기 후반에는 52.1일로 한반도 전체보다 4배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네, 앞으로 정말 더 더워질 거란 얘긴데요. 자, 그럼 이 열대야가 주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열대야 증후군을 들 수가 있죠. 네. 수면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 두통, 소화불량 이런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노약자들이나 장기 질환자들에게 열대는 아주 큰 위험 요소가 되죠. 왜냐하면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 열대가 가장 심한 영향을 주는 것은 수면이죠. 예. 그러니까 의학자들은 기온이 높으면 잠자는 동안 체내 온도 조절 중추가 발동을 하면서 중추 신경계가 흥분돼서 몸을 자꾸 뒤척이게 되고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열대로 인해서 숙면을 못 취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불면의 밤이 계속되면 낮 졸림증이 나타나는데요. 열대야 불면증에서 나타나는 낮 졸림증은 일상적인 졸림증과는 다릅니다. 회의시간, 운전, 중요한 업무 처리 중에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잠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 졸림증의 가장 큰 문제는 사고 위험이 매우 커진다는 겁니다. 운전사고 중 졸음운전 사고가 잦아지고요. 대형 사고가 많은 것도 낮 졸림증 문제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열대야로 인한 수면 장애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지구 온난화 문제가 해결이 돼야겠지만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열대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의학자들은 섭씨 18도에서 한 20도가 최적의 수면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에어컨의 온도를 맞아 요새같이 18도, 20도 맞췄다가는 추워서 못 자죠. 위험하죠. 여름에는 네. 이제 옷을 얇게 입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 따라서 밤에는 한 25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무난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이제 에어컨을 계속 가동을 하면 습도가 낮아져서 감기에 걸리기가 쉽거든요. 건조해지죠. 네. 그러니까 수분 방출이 많은 벤자민 고무나무 등의 화분을 좀 갖다 놓으면 습기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초저녁에 이제 30분 정도 가볍게 운동해 주는 것이 아주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따뜻한 물줄기로 어깨와 목덜미 등을 자극을 해주면 피로 해소에 좋고요.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탕에 가서 냉탕과 온탕을 좀 반복하는 냉온욕 하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저도 요즘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지난달만 해도 문 열어놓고 자면은 시원했는데 밖에 공기가 너무 더 더워서 문을 닫고 그냥 선풍기 쐬고 자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거를 좀 참고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